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녀나입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차가운 바람을 기다렸다는 듯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들을 만나보실게요. 따뜻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고 이번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처음으로 만나보실 친구는 붉은 잎이 쥐의 귀 모양을 닮은 포인세티아 마우스입니다. 동글동글한 잎이 귀여우면서도 특별한 분위기를 내어주는데요. 햇빛을 좋아하고 빛을 많이 받을수록 색감이 진해져 창가 근처에 위치해주시면 좋아요. 과습보다는 건조에 강한 식물로 물주기가 고민된다면 살짝 더 마른 후에 주세요. 다음은 여린 줄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목질화가 되어 나무처럼 변하는 목마가렛입니다. 최저 5도에서 25도 미만의 온도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온도만 맞으면 실내에선 사계절 내내 꽃을 피워주는데요. 여름을 견디고 더 튼튼해진 줄기에서는 새로운 잎들이 계속해서 나온답니다. 목마가렛은 물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실내에서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면 살짝 말리면서 관리해 주시는 게 더 쉽게 기르실 수 있어요.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꼬들꼬들한 잎 사이로 꽃대가 올라와 화사하게 꽃을 피우는 앵초입니다. 먼저 뿌리를 가진 부드러운 크림색 꽃잎에 점점 핑크빛이 물들면서 투톤의 꽃을 내어주는 벨레로즈 앵초. 이어서 하얀 꽃잎에 연한 보랏빛이 서서히 물들고 꽃잎이 펼쳐지는 모습도 매력적인 쉬즈 앵초예요. 쨍한 색감과 진한 향기를 가진 센세이션 앵초. 앵초는 기본적으로 시원한 바람과 햇빛,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데요. 꽃색이 예쁘게 물들고 꽃이 많이 피도록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서 관리해주세요. 알록달록한 색감과 장미 모양의 꽃을 가진 장미앵초. 앵초는 속에서 계속해서 꽃대가 올라와 시든 꽃은 제거해주시면 건강하게 꽃을 피워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쨍한 버건디색 홀꽃잎에 복색 무늬가 있어 감상 가치가 높은 앵초예요. 앵초는 산의 시원한 곳에서 자라는 특성상 추위에는 강하나 더위와 과습에는 약해 여름에 휴면기에 들어간답니다. 지금 보시는 엘라티오르 앵초는 꽃대 끝에서 예쁜 노란 꽃을 피워주는 앵초랍니다. 인디언 추장의 모자 모양을 담은 꽃 인디언 앵초입니다. 여름에 휴면기를 가지고 다시 잠에서 깨어나 잎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추위에 강한 다년생 숙군식물로 한 번 식재해 놓으면 매년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홍화 야레양. 브라질이 원산지로 호리병 모양의 쨍한 붉은 꽃을 가졌고 꽃향기가 낮보다 밤에 더 진하게 풍긴답니다. 양지나 반음지를 가리지 않지만 습기가 있고 배수가 잘 되는 영양 많은 흙에서 잘 자라줘요. 둥그런 잎을 가진 다른 유칼립투스와 달리 하트잎으로 자라는 웹스테리아나예요. 실내에서 기를 땐 배수가 잘 되도록 분갈이를 해주시고 물을 줄 때 화분을 들어보거나 잎을 만져보면서 상황에 따라 주세요. 이렇게 잎에 물자국이 쉽게 남아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시는 게 좋아요. 눈송이처럼 새하얀 꽃이 피는 이메리스입니다. 12월부터 4월까지 개화 기간이 길어 오랫동안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이메리스는 내한성이 강하고 추워야 꽃이 잘 피우는 식물로 월동도 잘 되어 화단이나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좋아요. 앙증맞은 꽃에 코끝을 갖다 대면 달콤한 솜사탕 향기가 나는 토끼살이입니다. 꽃이 토끼 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토끼살이라고 불리고 불새꽃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여름철엔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는 방그늘에 배치해주세요. 노랑 얼레지. 수술은 아래로 고개를 숙이지만 꽃잎은 한껏 젖히면서 피어나는 모습이 매력적인 야생화랍니다. 해가 지날수록 땅속 비늘줄기가 깊게 자라 알뿌리 나누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한 곳에서 오랫동안 키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실같은 가느다란 잎끝으로 6장의 꽃잎이 피어나는 키아네라 알바입니다. 굵은 식물로 속끝까지 말랐을 때 물을 주어 과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주세요. 이어서 남부와 열대 아프리카가 원산지로 북극과에 속하는 헤스페란샤 휴밀리스,
칼 모양의 잎과 별 모양의 꽃을 가졌는데요. 높이는 10cm에서 20cm 정도로 자라고 늦겨울부터 초봄에 꽃을 피워내는 야생화랍니다. 후리지아의 원종으로 흔히 보던 후리지아 꽃과 달리 낮게 자라고 범부채 같은 작은 꽃이 피어나는데요. 햇빛이 잘 들고 온도가 10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되는 장소에 두고 관리하면 어렵지 않게 꽃을 만나실 수 있어요. 양귀비과 식물인 캐나다 양귀비는 북미와 캐나다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4cm 정도의 하얀 꽃은 낮에 피었다가 밤에 꽃잎을 닫고 크게는 20cm의 넓은 잎을 자랑해요. 3, 5월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휴면에 들어가는데 늦가을까지 잎이 남아있기도 하고 단풍이 들기도 한답니다. 엘레강스 터리플입니다. 뾰족한 단풍 모양의 잎과 달리 꽃은 마치 먼지털이처럼 잔털들을 가져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휘날리면 정말 예쁜데요. 이 친구는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시고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워주시면 월동도 잘 돼서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다음은 월동도 걱정 없고 화려한 꽃으로 화단을 장식하는 작약입니다. 작약은 반나절 이상 해가 드는 곳을 좋아하고 땅이 비옥한 곳에서 더 크고 많은 꽃을 피워주는데요. 땅을 몸집보다 넉넉하게 파내어 싹이나 꽃눈이 드러나도록 심어주시면 된답니다. 화분에 식재하실 경우엔 배수가 좋도록 마사토를 섞고 뿌리가 넓고 크게 자라는 식물로 지름이 20cm 이상의 화분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후에 분갈이나 번식을 하실 때 작약 꽃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뿌리를 쪼개어 심어주시면 개체수가 다시 늘어난답니다. 작약은 비료를 좋아해 3월 초나 꽃이 진 직후에 유기질 비료를 챙겨주시면 좋아요. 다음은 화사한 꽃을 피워내며 봄을 알리는 일본 철쭉 쯔쯔지입니다.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우실 땐 최대한 일조량이 높은 곳에서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주고 창가 근처에 두고 수시로 통풍이 잘 되도록 바람을 쐬게 해주세요. 겨울철엔 뿌리가 쉬고 있어 거름을 되도록 주지 않는 게 좋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철에 거름을 주세요. 이어서 얇은 꽃잎과 긴 수술을 가진 진달래입니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을 보면 화사함을 안겨주는데요. 꽃은 요리에도 쓰이고 약에도 쓸 수 있어서 참꽃이라고도 불려요. 천지꽃, 천지화라고도 불린답니다. 진달래는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몽골 등의 지역에서 서식하고 대부분 햇빛이 잘 드는 산지에서 무리를 이루며 자라요. 높이는 2m에서 3m까지 자라난답니다. 진달래과 낙엽과목으로 초봄에 개나리와 벚꽃, 목련과 함께 꽃봉오리를 터뜨려 봄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진달래와 앞서 만난 철쭉은 꽃 자체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진달래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고 철쭉은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꽃을 피워내요. 그래서 진달래가 먼저 꽃을 보여주고 이후에 철쭉이 피어나 함께 피는 모습을 보기 어렵답니다. 만병을 고치는 약초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으로 건강과 행운이라는 꽃말도 함께 가지고 있답니다. 꽃에서 좋은 향기가 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칠리향이나 향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내한성이 강해 영하 30도의 추위에도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 강한 꽃나무이지만 한여름의 강한 빛에는 힘들어해 부분적으로 그늘이 지는 밝은 장소에 위치해 주시면 좋아요. 물은 샤워시키듯 주면 잎에 앉은 먼지가 씻겨져 내려가 잎의 호흡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공중 습도를 올려줄 수 있어 좋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남부와 중부 유럽의 고산 지역에서 서식하는 크리스마스 로즈는 눈 속에서 꽃을 피우면서 겨울을 나는 상록성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찬바람이 부는 겨울부터 따스한 봄까지 긴 개화 기간을 가졌고 연중 단단하고 윤기 나는 잎을 유지한답니다. 노지에서는 2월부터 피어나고 실내에선 크리스마스 전후로 피기 시작해요. 키는 30cm에서 60cm 정도로 자라고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가능해 한 번 심어놓으면 겨울철 노지 활동은 걱정 없답니다. 다음은 진한 자줏빛 컬러를 가진 꽃이 와인컵을 닮은 와인컵 쥐손이입니다. 반덩굴성 여러 해살이 풀로 화분에서는 살짝 늘어지면서 자라 봄에 한번 피고 가을에 다시 한번 꽃을 피워줘요. 쥐손이는 뿌리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정원에서는 지피식물로도 심는데요. 화분에서는 이렇게 속에서 자란 뿌리들을 드러내 멋진 근상으로도 기를 수 있답니다. 야외 정원은 물론 그늘에서도 잘 자라 실내에서도 키우기 좋은 휴케라입니다. 사계절 내내 화사한 잎을 유지해주고 햇빛량과 온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기도 해요. 다양한 색상들을 합식하면 더욱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어요.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만 피해 어디든 식재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건조하지 않게 촉촉한 토양을 유지해주세요. 꽃잎 끝이 프릴로 피어나는 프릴 시클라멘과 독특한 꽃받침과 다양한 색감을 가진 시클라멘입니다. 하나씩 만나보시면서 키우는 방법도 소개해드릴게요. 시클라멘은 속에서 계속해서 꽃대가 올라와 오랫동안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온도가 낮고 건조한 겨울철 실내 환경에서도 잘 견뎌준답니다. 온도는 2도에서 20도의 서늘한 환경에서 무난하게 자라주지만 뜨거운 햇빛에는 잎이 탈 수 있고 햇빛이 너무 부족할 경우엔 잎의 색이 연해질 수 있으니 창문이나 커튼을 거친 부드러운 햇빛이 드는 장소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시클라멘은 구근 식물로 겨울에 한껏 꽃을 피우고 여름이 되면 잎이 노랗게 시들면서 2달간의 휴면기로 접어들어요. 속에 있는 구근으로 살아가 겉보기엔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선선해지면 다시 자연스럽게 새 잎을 올려줄 거예요. 휴면기에는 완전히 마르지만 않게 2-3주에 한번 물을 주다가 새순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물을 주시면 된답니다. 솔잎 같은 잎사귀와 반쯤 피어있는 듯한 짱한 꽃이 매력적인 초연초. 키가 50cm 내외로 가지가 사방으로 뻗거나 아래로 늘어지며 자라요. 묵은 가지들은 목줄화돼서 곱게 자라는 모습도 보여준답니다. 초연초는 호주 서부 지역이 원산지로 베란다에서는 3도 이상으로 유지해 주셔야 월동이 가능하고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서 관리해주세요. 빨간 물감을 적신 듯한 브러쉬 모양의 꽃이 피어나는 홍저기. 잎은 밤이 되면 오므리다 아침이 되면 다시 펼쳐지는 모습도 보여줘요. 열대식물로 더위에는 강하지만 겨울철엔 영하 5도 이상의 환경에서 키워주세요. 다음은 마치목으로 가을에 꽃봉오리가 나와 이 상태로 겨울을 나다가 봄이 되면 방울 같은 꽃들이 가득 피어나는 꽃나무예요. 이후에 꽃이 지고 붉은 새순이 나오는 모습도 정말 예쁘답니다.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좋고 음지에서도 잘 자라주지만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꽃달림이 더 좋아요. 자그마한 잎을 가진 아담한 사이즈의 식물이지만 봄집에 비해 화사한 꽃무더기를 보여주는 상록 의아리예요. 줄기를 태우거나 긴 화분에 흘러내리는 수영으로 키워도 멋지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 햇볕 아래에서 기르는 것이 좋고 야외에서는 반양지도 괜찮지만 베란다에서는 창가 바로 옆에 위치해주세요. 시아스타 데이지는 프랑스의 들국화와 동양의 섬국화를 교배하여 만든 계량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새하얀 꽃잎이 잘게 쪼개져 풍성하게 꽃을 이루어요.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별 다른 관리 없이도 쉽게 키우실 수 있답니다.
작은 잎에서 여러 꽃대가 뻗어져 나오고 하나의 꽃대에서 여러 송이의 꽃을 피우는 미니 레이시아. 현재 피어나고 있는 꽃들이 지고 나면 꽃대를 잘라주세요. 잠시 휴식기를 거쳐 다시 꽃대가 올라올 거예요. 다육식물보다는 물을 자주 주고 일반 화초보다는 조금 덜 준다는 느낌으로 속 흙이 말랐을 때 충분히 주세요. 꽃과의 바비아나 속의 구근식물로 마늘처럼 생긴 구근에서 서너 개의 줄기가 형성되어 3cm 정도의 크기를 가진 꽃이 차례대로 피어나요. 이후에 꽃이 지고 잎이 마르는 시점에는 물주기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마르도록 해주세요. 2-3년에 한 번 정도 분갈이를 통해 구근 간격을 조정해 주시면 좋아요. 크로커스의 사티부스라는 품종으로 흔히 아는 크로커스는 봄에 피는 종이지만 이 구근은 가을에 꽃을 피운답니다. 샤프란이라는 향신료의 이름을 따 향기 샤프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선선하고 시원한 장소에 두고 흙은 다소 건조하고 물 빠짐이 잘 되도록 관리해주세요. 다음으로 매끈한 광택을 가지고 단단한 잎이 특징인 동백입니다. 동백은 햇빛이 잘 비는 창가 쪽에 두고 습도에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돼요. 개화 시기에는 물을 말리지 않도록 하고 꽃송이가 피기 전 물 샤워를 해주시면 좋지만 동백의 꽃송이가 벌어지면 꽃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는 친구는 쌀이입니다. 쌀이나무는 피는 꽃색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데요. 흰색 꽃이 피면 흰쌀이, 보라색 꽃은 보라쌀이에요. 쌀이는 콩과 식물로 성장이 매우 빠르고 가늘고 긴 세모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어요. 덩쿨 식물로 줄기가 옆으로 무성하게 자라 나무를 태워도 좋고 꽃이 지고 난 뒤에 마디 사이를 잘라 가지치기를 해주셔도 좋답니다. 다음은 솜털을 가진 두툼한 잎과 앙증맞은 꽃이 피어나는 미니 바이올렛. 아프리카 지역의 탄자니아와 케냐가 원산지로 아프리칸 바이올렛과 미니 바이올렛은 자라는 크기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키우는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키워주시면 되는데요. 온도는 16도에서 20도가 좋고 13도 이상의 따뜻한 환경에서 관리해주세요. 바이올렛은 너무 낮은 온도에서 키우면 성장을 멈추거나 꽃눈이 생기지 않으니 주의하고 꽃과 잎이 타지 않도록 강한 직사광선을 피해 밝은 장소에 위치해주세요. 한 번씩 해를 받는 방향으로 돌려주면서 키워주시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예쁘게 자라나 준답니다. 바이올렛은 다육식물처럼 잎과 줄기에 수분을 가두고 있어 물을 자주 주게 되거나 흙이 오랫동안 축축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흙에 묻혀있는 원줄기 부분이나 뿌리가 썩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잎에 솜털을 가진 식물로 잎에 물방울이 고여있으면 곰팡이병이 생길 수 있고 그 상태로 햇빛을 받으면 색상이 바래질 수 있답니다. 항상 꽃과 잎이 보송보송한 상태가 되도록 관리해주세요. 연중 꽃을 피는 식물인 만큼 정기적인 비료도 필요한데요. 인산이나 칼리 성분이 고르게 함유되어 있는 비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농도에 맞게 연하게 타서 주시면 좋답니다. 다음은 리갈게 제라늄으로 퀀탁 시리즈의 퍼펙션 제라늄인데요. 5장의 꽃잎이 투톤으로 이루어져 화려함을 보여주고 주름이 진 잎과 나비가 춤추듯 프릴이 진 꽃이 만나면 더욱더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준답니다.
다음으로 보실 야생화는 도끼와 드래곤입니다. 잎은 바위솔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낮은 키를 가져 암석 정원이나 낮은 화분에 식재하기 좋아요. 다른 바위솔처럼 옆으로 번지며 번식하는 특징을 가져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식재해주세요. 이후에 앵초와 비슷한 화사한 꽃들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영하 34도에서도 견디는 야생화로 노지활동은 걱정 없답니다. 이어서 색단초는 범위기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돌꽃 바위송, 돌꽃 잔디라고도 하는데요. 얇은 줄기가 뻗어져 나와 소담한 꽃들이 피어나고 바람에 하늘거리면 청초한 분위기도 내어준답니다. 건조에도 아주 강한 식물로 물기가 없는 바위 틈 사이에서도 잘 자라줘요. 앙증맞은 노란 꽃이 피우는 애기 금매화. 잎은 큰 금매화보다 갈라짐이 심하고 작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키도 20cm로 아담하게 자라 화분에서 키우기도 좋아요. 추위에도 강해 노지활동도 가능하고 화단 한 자리에 작은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날 거예요. 칼처럼 얄쌍한 잎을 가져 칼립 금매화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미나리아즈빛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추위에 강해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쨍하고 노란 꽃이 피어나 은은한 향기까지 풍겨준답니다.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해 주시면 좋아요. 새하얀 꽃과 쨍한 색감의 분홍 꽃을 가진 종다리. 이 친구들은 잎들 사이로 한 꽃대가 길게 올라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별 모양의 꽃이 여러 개 피어나는데요. 깊은 산속 습하고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앵초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영하 30도에서도 영상 30도에서도 견디는 강인한 친구랍니다. 산지의 골짜기나 암벽에 붙어 자생하는 상록성의 단연초인데요.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되어 철원 석장포라는 이름이 붙어졌답니다. 습도가 높은 나무 그늘이나 물가 주변에 식재해주시면 좋아요. 내한성이 강해 추위에 잘 견디는 야생화로 겨울에도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풍루초는 해가 좋고 기온이 맞으면 한겨울에도 꽃이 피어나는 강인한 야생화이지만 여름에는 바람과 그늘이 없으면 힘들어할 수 있는데요. 화분에 식재하실 때 키우시는 환경에 따라 붉은 마사토를 배합해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꽃대가 쭉 올라와 끝에 붉은 꽃을 피워내는 붉은 숫잔대. 로벨리아 꽃과도 닮아 수컷 로벨리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답니다. 고온성 식물로 무더위에 전성기를 맞이하고 서리가 내릴 때까지 꽃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여린 가지를 뻗어 앙증맞은 꽃볼을 피워내는 분홍 리스본. 이후에 묵은 줄기는 젓갈색으로 목줄화되고 낮은 키로 자라 화분에서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널찍한 화분에 심거나 높은 화분에 심어 늘어지게 키우셔도 좋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나 베란다에서 관리해주세요. 무늬 솔라늄. 솔라늄은 보랏빛의 한지 같은 얇은 꽃잎을 가졌는데요. 잎에 무늬도 물들어 신비한 매력을 더해주고 있어요. 백풍등과 같은 솔라늄과로 목줄화된 줄기가 늘어지면서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음은 겹 영춘화, 미니 영춘화인데요. 영춘화는 이른 봄 제일 먼저 꽃을 피워 봄 소식을 전하는 꽃으로 옛날 장원급제 시 임금님이 하사하여 관모에 꽂은 꽃으로 어서와라고도 불린답니다. 잎 사이사이 은은한 향기와 함께 노란 꽃을 쉼없이 피워내주고 이렇게 가지가 길게 늘어지며 자라 울타리에 감아 정원을 꾸며줘도 좋은데요. 가을에 나오는 새로운 줄기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줄기를 짧게 자르면 꽃을 많이 볼 수 없으니 수영을 다듬을 때 유의해주세요. 낙엽灌木으로 추위와 가뭄에 강하고 토양도 가리지 않지만 과습에는 약해 비탈진 곳이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나준답니다. 바람개비를 닮은 연한 핑크빛 꽃을 피우고 달콤한 향기를 가득 풍기는 백화등. 백화등은 바위나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상록 덩쿨나무로 철사로 고정하거나 지지대를 감으면서 키우셔도 좋고 아래로 자유롭게 늘어뜨리면서 자라는 모습으로 감상하셔도 좋아요. 무심한 듯 뻗은 가지에 향기가 가득한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붉게 단풍이 드는 잎을 가진 즈이나. 여러 개를 모아 합식해서 키우면 훨씬 분위기 있고 예쁜 친구예요.
밑둥에 자라난 새순들을 잘라내면 목대를 굵게 키울 수 있는데 이때 자른 새순은 삽목으로 개체를 늘리셔도 좋아요. 무늬가 물든 작은 잎이 1년 내내 푸르게 자라나는 무늬에란. 맹문동을 축소해 놓은 듯한 작은 몸집을 가져 소엽 맹문동, 미니 맹문동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주로 나무 밑에서 자라는 반음지 식물로 그늘이 지는 장소에 두고 키우시기 좋은데요. 번식력과 생명력도 강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한답니다. 선인장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보통 선인장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개발 선인장은 꽃을 많이 피워내기에 개화기에는 물을 많이 주면서 흙을 촉촉하게 관리해주세요. 핑크빛 별꽃이 피우는 천리향. 달콤한 꽃향기가 천리까지 간다고에 지어진 이름으로 향기를 가진 꽃나무를 좋아하신다면 꼭 키워보셨음 해요. 겨울에도 싱그러운 잎을 자랑하고 두세 달 동안 꽃을 피워준답니다. 영하 5도까지 견딜 수 있어 남부지방에서는 노지활동이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보라꽃과 흰꽃이 피어나고 있는 싹소롬입니다. 보송보송하고 두툼한 잎들 사이로 여리여리한 꽃줄기들이 길게 뻗어져 나와 아래로 팡팡 피어내고 있는데요. 주로 봄에서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하지만 열대식물이라 따뜻한 실내에서 잘 관리해주시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답니다. 햇빛이 뜨거운 날의 물샤워는 피해주세요. 다음 친구는 검붉은 잎을 가졌고 꽃대가 올라와 쨍한 빨간 꽃이 피어나는 후룩스인데요. 후룩스는 고온다습에 강해 여름에 피어나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피어나고 추위에도 강해 노지활동이 가능해요. 꽃이 지면서 씨앗이 떨어져 주변에 번식도 잘하는 친구랍니다. 가늘고 솔잎 같은 잎사귀와 수수한 모습을 보이는 꽃이 서로 다른 향을 풍기는 왁스플라워. 왁스플라워는 꽃잎이 왁스를 입힌 듯하여 그 특이한 질감의 이름이 지어졌답니다. 따뜻한 온대기후에서 서식하는 식물로 일교차가 심하지 않는 실내에서 관리해주시면 좋답니다. 바늘 모양의 뾰족한 잎과 바스락거리는 작은 꽃을 가진 호주매화. 호주매화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워주시고 18도에서 25도 정도의 온도가 좋아요. 추운 겨울철에는 0도 이상의 실내에서 키우시는 것이 좋답니다. 꽃이 만발하면 화단에 조명을 킨 듯 밝은 분위기를 내어주는 황금 낫달맞이. 개화 기간도 길고 따로 삽목을 하지 않아도 번식력이 좋아 금세 몸집이 풍성해지는 꽃이에요. 햇빛이 제일 잘 드는 장소에 위치해 초봄에 한 번 정도 비료를 주시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을을 대표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대성화라고도 불리는 추명국입니다.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한데요. 햇빛이 강한 곳보다는 방그늘에 위치해 주시고 흙은 촉촉함을 유지해 주세요. 이후에 포기 나누기로 나눠 번식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자여 펜스테몬. 붉은 잎과 줄기와 달리 우아한 순백의 꽃을 피우고 60cm에서 80cm 정도의 키를 가졌답니다. 자여 펜스테몬은 북미가 원산지로 노지활동이 가능한데 겨울에도 자색의 잎 그대로 남아 월동을 해요. 여름이 한창 무르익은 7, 8월에 진한 자주색 꽃을 피우는 자주 꽃방망이. 기다란 꽃대에 자잘한 꽃이 뭉쳐서 피는 모양이 꽃방망이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1m 정도 곱게 자라고 식물 전체가 잔털로 덮여 있어요.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 강한 내한성을 가진 숙근초로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자라난 에델바이스입니다. 자라면서 꽃과 잎에 솜털을 치며 솜달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추위에 매우 강해 겨울 동안 잎과 줄기는 시들어버리지만 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어 그대로 두시면 다음 해에도 잎을 새로 내어줄 거예요. 고산 초롱. 종 모양의 꽃들이 줄기 끝으로 여리여리하게 피어나 바람에 휘날리면 정말 예쁜 야생화 친구인데요. 꽃잎이 보랏빛으로 물들어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도 해요. 이름처럼 높은 고산지대에서 자생해 추운 겨울철에도 끄떡없이 견뎌준답니다. 불그스름한 초록잎과 달리 줄기 사이사이에 새하얗고 앙증맞은 방울꽃들이 달리는 가을테리아.
파스향 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잎과 꽃을 살짝 문지르면 파스향이 솔솔 나는 독특한 친구예요. 추위에 강한 편으로 노지 활동은 가능하지만 화분에서는 실내 활동이 안전해요. 뻣뻣한 털로 덮여있는 기다란 잎 사이로 90cm까지 긴 꽃대가 올라와 수많은 꽃몽우리들을 터뜨리는 에키움. 처음 꽃잎은 분홍색으로 피어났다가 청보랏빛 꽃잎으로 변해요. 은은한 보랏빛이 감도는 암술과 수술이 꽃을 더 화려하게 장식한답니다. 메마르고 자갈이 많은 곳에서도 잘 자라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화 기간도 길어요. 다음은 다양한 품종을 가진 옥살리스. 사랑초 키우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랑초는 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실내에선 빛이 창문을 거쳐 들어와 상관없지만 야외에선 너무 강한 직사광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잎이 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사랑초는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다소 건조해도 괜찮지만 과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주기에 맞춰 관수하는 것보단 때마다 흙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주고 난 이후엔 통풍을 시켜줘 오랫동안 흙이 축축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랑초는 아열대 지방이 원산지로 온도는 16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고 겨울철엔 3도까지 버틸 수 있어 베란다 활동은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가을에 심는 추식국은 튤립이에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예쁜 꽃을 피우는데요. 지금은 습하지 않은 선선한 장소에 구근을 보관했다 땅이 얼기 전에 10월에서 12월 달에 식재해 주시는데요. 실내에서 식재하실 경우 추운 장소에 보관했다 2월이나 3월쯤에 화분에 심어주시면 돼요. 미리 식재하실 경우엔 화분을 영하의 온도에서 관리해주세요. 튤립은 줄기가 높게 올라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구근 크기의 2~3배 정도 깊게 심어줘야 흔들리지 않는데요. 따뜻한 지역의 화단에서는 땅에서 월동을 할 수 있도록 더 깊게 심어주시고 화분이나 다시 구근을 캐낼 경우엔 얕게 심어주세요. 토양의 경우 살짝 건조하게 해주어 구근이 썩는 것을 방지해주시고 꽃대가 올라오는 시기에는 충분한 물을 주어 영양분을 제공해주세요. 환타지아는 그윽하면서도 달콤한 향기를 가지고 있고 추워지기 시작할 때쯤 꽃봉오리가 맺히고 겨울 동안 계속해서 꽃을 보여준답니다. 서양란들은 대체로 열대지방이나 온대기후 원산지가 많은 탓에 온도관리와 습도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가끔 화분 주변으로 분무를 해주시고 평균적으로 13도의 온도를 맞춰주시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답니다. 모양과 새 발자국 같은 독특한 잎사귀의 매력을 가진 황칠나무. 오전엔 해가 잘 들고 오후에는 약간 그늘이 지는 곳에 위치해 주시고 영하의 온도로 내려갈 땐 실내로 옮겨주세요. 잎 가장자리에 드러나는 크림색의 무늬가 매력적인 무늬 쥐똥나무. 한 그루만 심어도 멋있게 키울 수 있고 여러 그루를 모아 심어 단정한 모양의 울타리로 다듬어도 좋아요. 계절의 소식을 알려주는 식물 남천. 처음엔 진한 녹색잎을 띠다가 초여름이 되면 하얀 꽃이 무리지어 피어나고 쌀쌀한 가을이 찾아오면 단풍이 곱게 물들면서 붉은 열매도 맺어요. 해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음지에서도 잘 자라 키우기도 쉽답니다. 다음은 가을이라는 계절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식물인데요. 핑크, 크림, 연두, 초록에 매번 다른 색을 입는 소코라코예요. 가느다란 가지에 작고 연한 잎을 가져 부드러운 수영을 만들고 가지 끝에 세로 난 잎들은 붉게 물들어 더 매력적이랍니다. 사계절 진한 초록색의 잣잎들이 줄기에 촘촘하게 자라는 상록나무 석화에 천천히 원하는 수영으로 갖고 나가는 재미로 키우시는데요. 이를 고려해 몸집에 맞는 작은 화분에 식재해 주시고 햇빛 좋은 곳에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관리해주세요. 둠의 별꽃이라고도 불리는 단정화는 앙증맞은 꽃과 잎이 매력적인데요. 분재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햇빛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는 단정화는 창가나 베란다 등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면 잘 자라나 줄 거예요.
다음은 같은 고사리지만 잎과 수영이 다양한 친구들로 하나씩 만나보실게요. 푸베센스 고사리. 은행나무 잎을 닮은 작은 잎들이 마주보며 풍성하게 자라고 새로 난 잎이 붉은 빛을 띠는 고사리랍니다. 하늘 고사리. 줄기 하나가 안테나처럼 자라 있어 안테나 고사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잎과 줄기에 보송보송한 털을 가졌고 영양엽과 포자엽이 두 층으로 나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버레이디 고사리. 잔잔한 물결 모양을 가진 잎이 널찍하고 길게 뻗어나가고 중앙에 새로운 잎들이 자랄수록 바깥쪽으로 퍼지면서 멋스러운 소형을 보여준답니다. 푸테리스 고사리. 다른 고사리들과 달리 얇고 기다란 잎사귀 중앙에 크림색이 더해져 한층 더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해줘요. 에버그린 고사리. 깨끗하고 푸릇한 초록잎이 싱그러움을 선사하는데요. 잎맥에 따라 자글자글 주름진 잎이 마치 깃털을 연상케 하기도 해요. 새로 나오는 잎들은 브라운빛이 돌고 잎에 광택감도 가지고 있는 트랑카툴라 고사리. 고사리 종류들은 습도가 높으면 더 잘 자라지만 건조에도 강해 물을 깜빡해도 쉽게 죽지 않는 강한 생명력을 가졌답니다. 멕시코가 원산지로 잎이 뾰족한 일반 소철과 달리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잎이 매력적인 멕시코 소철. 원줄기와 굵은 뿌리에 수분을 저장하고 있어 물을 너무 자주 주면 과습으로 뿌리가 무를 수 있어요. 살짝 건조하게 관리해주시고 잎 표면엔 잔털이 있는데요. 이 잔털이 수분이나 균으로부터 보호 역할을 해 닦아내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호주가 원산지로 삼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호주 삼나무라고도 불리는 아라우카리아입니다. 잎에 아기자기한 장식들을 걸어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활용된답니다. 중앙에 있는 가지가 곱게 자랄 수 있도록 지지대를 해두어 고정해 주시고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화분을 돌려가며 관리해 주시면 좋아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